네, 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로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탑10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사고 있고요. 바이오주 꽤 많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코스닥에 위치해 있는 HLB까지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또 눈에 띄는 건 해운주입니다. 오랜만에 좀 등장을 했는데요. HMM과 함께 한화오션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반도체에 대한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최근 수급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9월 2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매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최근에 4일 연속 매수세 보이고 있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꺾였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만 보면. 그런데 최근에 또 SK하이닉스는 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네. 7월 달부터 좀 좋지 못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반영되면서 계속해서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지난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엔비디아 지난달이죠, 실적을 본다라면 좋게 나오면서 결국엔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좀 실적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약세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 8일인가요? 그때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이던스가 한 12조 5천억대에서 10조 3천억대로 영업이익이 좀 낮춰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2조가 낮춰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다 반도체 사업 부분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부담감을 작용하면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그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을 넘어갈 수 있다, 혹은 4분기에는 무조건 역전시킨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1등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1등 기업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가 우리가 추석 연휴 때 겨울이 온다라는 어떤 리포트를 냈지만, 사실 겨울이 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었다는 거죠. 특히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약간 차별화된 모습이 좀 더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문제는 소부장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힘을 못 내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하이닉스가 좀 10월 달에 돌아선다, 좀 크게 돌아선다라면 분명히 소부장도 따라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 소부장주를 보신다라면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또 하이닉스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수급이 좀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든지 SK하이닉스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해운주가 좀 눈에 띕니다. 파업 소식도 있고 운임료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외국인이 한화오션을 많이 사고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HMM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본부장님. 외국인과 기관이 무려 9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해운주들이 약간 조금씩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H&M이 지난 그 여름 7월 정도의 고점대까지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 항만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감이죠. 일단 캐나다는 파업을 시작을 했고, 항만노조가 미국마저도 파업을 한다라면 특히 이제 물동량이 제대로 원활하게 그 유급 잘 발생하기 힘들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도인가요? 그때 서부 항만에서 파업을 했을 때 한 120억 달러 정도 무역에 좀 차질이 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이번에 파업을 했을 때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10월이에요, 내일부터. 그리고 11월, 12월로 가게 되면 연말 소비 시즌에 들어가는데 이 파업으로 인해서 소비가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운임이라든지 관련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지금 미국이 계속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죠. 이스라엘, 중동 이슈입니다. 이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운주들이 이쪽 노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들, 그러면 계속 이제 희망봉으로 우회를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지정학 리스크가 좀 있으면서 조금 해운주들에 대한 어떤 매력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유가 하락입니다. 어쨌든 유가가 하락한다는 부분들은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해운주들에 대해서 매력을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H&M 같은 경우는 이미 상반기에 작년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고, 뭐 3분기, 4분기도 좀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반면에 주가는 그렇게 오르지 못했다 보니까 좀 메리트로 작용하면서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순매수 기업들 중에서 본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M 좋아 보이거든요. 네. 본부장님 말씀 들었을 때 뭔가 추가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 공개해 주시죠. 저는 조선주를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HD 한국조선해양, 네. 하나오션도 좋지만 한국조선해양을 선택을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좀 급락이 한번 나왔었어요, 조선주들이.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네. 7% 넘게 급락했는데 네. 그러면 기회라고 오히려 보시는 건가요? 저는 기회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냐면, 중국이 어마어마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후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철강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뭐 화학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좀 했어요. 또 현대제철이 거의 우리나라에선 거의 유일하게 후판을 공급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동국제강은 공급을 안 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약간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대제철이 약간 중국의 반덤핑을 좀 신청하는, 이의 제기를 하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후판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조선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건 과도한 해석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후판 가격이 오를지 여부는 확인된 게 아닙니다. 또 현대제철의 어떤 중국 반덤핑 소송이 성공할지 여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감들은,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럼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수주 목표치의 26%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올해 배도 지난 25일 기준으로 149척이 수주된 것인데, 지난주 컨테이너 수주 소식 나온 것을 본다면 거의 160척이 육박하는 신규 건조 수주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올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후판 가격이라는 게 이게 당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뭐 분기별로 계산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성과에 반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후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가 하락한다라면 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충분히 저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매력 들어봤고요.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기업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요, 현재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동일하게 SK하이닉스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 오늘도 꽤 보이는데요.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에코프로 머티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 파라다이스와 해운주 중에서는 기관은 페노션을 가장 많이 사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 바닥권에서 V자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투심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질문을 드리기에는 너무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네. 어려운 질문 같긴 한데, 사실 좀 포모가 오기도 합니다. 네. 저만 안 사는 게 아닐지. 네. 포모가 좀 늦게 오시네요. 네. 이때 뭐 지금 2차 전지가 사실은 최근 한 달 정도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8월 말 정도서부터 상승을 좀 했었고, 네. 그리고 9월 달에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성장주들 쪽으로 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오히려 벤츠의 어떤 전기차 화재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어떤 분위기로 네.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IRA 관련해 가지고 아예 이제 중국산 소재라든지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발표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차 전지가 좀 상승을 좀 이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전기차 캐즘은 계속해서 이제 끝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전기차 판매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이제 적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때 2차 전지가 힘을 내고 있는 거 본다라면 반도체가 엄청나게 아웃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면 2차 전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조금 먼저 움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 직전 고점 언저리께 올라온 상황에서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고르기 이후에 흐름들을 좀 감안한다라면 저는 지금 추격 매수, 오늘도 지금 한 8% 정도, 9%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징검다리 연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좀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인적 분할로 상장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좀 17% 급락했거든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회사인가요?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기계 장비 쪽이라든지 뭐 이쪽 소재 쪽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분사가 되면서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분사되기 직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HBM으로 가면서 관련된 장비를 한미 반도체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이 이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가 상승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 HBM 쪽보다는 D램이라든지 낸드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시제품을 좀 보내서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HBM 쪽으로는 조금은 더 시간 좀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관련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본다라면 하나 인더스트리의 솔루션 기업의 어떤 역할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조금 이제 분할 상장하고 나서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된다라면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신규 상장주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뭐 지금보다는 한 달 정도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본부장님의 탑픽 기업은요? 저는 네이버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이버요? 네. 이유는요? 일단 오늘 네이버가 자사주 4천억인가요?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은 올해 네이버의 어떤 움직임을 본다라면 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했지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주조하는 정책을 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가에는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성장성은 많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이제는 배당주로 네이버를 평가를 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조금은 바닥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도 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네이버 지금 이제 상승이 지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분위기만 잘 탄다라면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 대 기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HD한국조선해양 그리고 기관의 네이버 본부장님의 원픽은 어느 기업입니까? 저는 HD한국조선해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이유와 함께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월이에요. 내일부터. 그러면 3분기 실적 장세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안 나왔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선침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기 직전부터 주가가 상승했던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고요. 17만 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부터는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좀 관심 있게 포트에 넣고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오늘의 수급을 참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